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조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조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조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네. 일단은 키워드가 있긴 해요. 그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어머나 아줌마입니다. 어머나 아줌마? 네. 제목부터 나와버렸네요. 예, 어머나 아줌마. 가는조차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조커님 바로 어머나 아줌마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 조커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도 현실 공포인데요. 아는 예. 오빠가 이제 제보를 해준 얘기인데 그 오빠가 이제 일본에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그 당시에 살면서 겪었던 얘기인데,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은 뭐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 동네에 이제 오빠가 처음 자리를 잡으면서 이사를 온 동네인데 약간 이제 고급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워낙 주택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주택들이었나 봐요. 자기도 이사 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한국도 우유 배달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런 우유 배달이 있대요. 뭐 저는 일본에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우유 배달을 하는 그냥 뭐 평범한 아줌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갈 때 뭐 사람들 지나가면 뭐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우유 이런 전단지도 막 주고 어머나, 예. 네, 뭐 어머 어르신 어머 애기 엄마 이러면서 이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약간 저런 홍보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대요. 근데 매일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예. 약간 생긴 건 좀 푸근하고 머리도 이제 좀 뽀글뽀글하고 그래서 약간 일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이제 일본은 약간 한국 아줌마 같은 빠마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 여자는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라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대 배경은요, 2018년인가 16년인가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16년에서 네네네네. 8년 사이? 네, 2018년 뭐 20년 그 사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네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유 배달 하던 그 우유가 일본에서는 지금도 되게 유명한 대기업의 우유예요. 미음사에서 나온 그 병 우유인데요. 뭐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각자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더 특화된 자기네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우유를 먹으면 우리는 이런 서비스인데 해준다. 약간 뭐 이런 뭐 특화된 이런 서비스였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홍보를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인상도 좀 푸근하고 싹싹하고 또 사람들이 그 아줌마만 찾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안 보이면. 그리고 슈퍼에서도 우유 행사를 많이 해도 꼭 돈이 비싸도 그 아줌마 우유만을 먹으려고 하길래 아니 그 회사 우유가 뭐 자판기에서도 파니까 그냥 먹어봤는데 그냥 우유 맛이더래요. 예. 근데 저 여자가 파는 우유는 뭐 좀 더 특별한가? 이런 자판기에서 파는 우유랑은 좀 다른가 싶어서 그 아줌마를 만났을 때 이제 자기도 우유 한 병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줌마가 또 어머나 너무 잘생겼네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스킨십도 엄청 자연스럽고 그래서 뭐 자기 우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대요. 뭐 근데 그 오빠는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우유 맛이 지금 맛있냐 맛없냐 그것만 지금 궁금한데 사설이 기니까 아줌마가 알겠다 이러고 이제 얼마냐 해가지고 자기는 이게 홍보용이라 돈은 받지 않는다. 대신 이 우유가 맛있으면 다음번에 이 종이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우유랑 그 아줌마가 준 종이를 들고 집에를 왔대요. 걸어오면서 그냥 우유를 까는데 자판기 우유랑 병은 똑같은데 왜 우리 알죠? 그 병음료 이렇게 딱 까면 탁 소리 나잖아요. 뻥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딱 까면. 그러니까 그 오빠도 그 생각에 밑바닥을 빡빡 치면서 이제 뚜껑을 딱 깠는데 그 소리가 이제 안 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 이거는 좀 바람이 좀 들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보통 그러고 다 먹지는 않고 집에를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종이 올려놓고, 그냥 우유병 올려놓고, 그냥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다음날 이제 술을 한참 먹고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마른데 그 위에 우유병을 보고 그 우유를 그냥 벌컥벌컥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그냥 그날 별 일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듯 했는데 그 다음날이 돼도 계속 그 우유가 아른아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우유 맛이. 내가 키가 덜 컸나? 여기서 더 크면 이거 큰일 나는데 왜 이렇게 우유를 찾지 이제. 또 밖에 담배 하나 필 겸 이렇게 나가서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그날은 또 아줌마가 없더래요. 네.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담배 하나 펴도 어디선가 꼭 어머나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머거리는 아줌마 있으면 좀 수소문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랑 차로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서 그 아줌마를 봤다는 제보를 들은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우유 팔다가 왜 저기까지 갔나. 아 얘네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아 어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 그러냐 그럼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좀 이렇게 퉁퉁하고 뽀글머리한 그런 아줌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 우유만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 종이에 뭐가 써 있었나. 근데 종이를 이렇게 펴보니까 별게 없었대요. 그냥 뭐 그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 뭐 이 우유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 이런 아유 뭐야 이러고 그냥 뒀는데 그 오빠가 올려놨던 종이 뒷면으로 이제 오빠가 이렇게 내려놓은 건데 거기에 전화번호 써 있다는 거예요. 종이 뒤에.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왜 지금 봤어? 이러고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거기. 무시 이러고 이제 전화를 받았대요. 아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누군데 다짜고짜 어디냐 그러냐 누구냐 그랬더니 아 내가 그때 여기 여기 슈퍼 앞에서 내가 우유를 먹었는데 아 왜 우유 팔러 안 오냐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아 자기가 거기는 다음 주나 돼야지 간다는 거예요. 네. 뭐 배달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자기가 직접 이거를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내가 우유 한 병 먹으려고 내가 그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나는 한 박스를 주문을 해줘라 그랬더니 아 한 박스는 주문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아 그때 그 등치 엄청 컸던 그 미남 오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오빠는 잘생겨서 내가 한 박스는 안 되고 한 5병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아줌마가 그냥 이렇게 퉁퉁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기준이 33 사이즈잖아요. 33이 뭐예요? 44보다 더 마른 게 33인데 엄청 마른 거죠? 네. 그거랑 비교하면 뭐 이 아줌마는 거의 뭐 100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인상인지 이제 좀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알겠고 5병 알았다. 언제 오냐? 아 오빠 급하면 자기가 내일이라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일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끊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분명히 자기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돼지가 서서 이족보행을 하는 이랬는데 아니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야. 그 아줌마가. 내가 이제 정신이 났구나. 아니 무슨 저런 왜 이뻐 보여? 아 내가 요새 정신을 놨네. 내가 이 우유 생각만 하느라고 내가 뇌가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유를 받고 이걸 이제 매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유 오빠 뭐가 이렇게 급해 이러면서 뭐 우리 차나 한잔 먹을까 이러면서 일본은 이제 그런 찻집들이 되게 많으니까 예. 찻집에를 가자고 이제 하니까 또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여자랑 찻집에를 갔대요. 차 한 잔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막 했대요. 오빠 혼자 살아 막 이런 것처럼 막 호구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래. 입이 자기는 우유를 먹고 있고. 근데 이 오빠가 전혀 뭐 여기에 뭐 혈탔나 이런 생각은 일절 들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요새 좀 미쳤나? 아 내가 요새 그냥 좀 스트레스가 많은가? 막 이런 생각만 했지 무슨 뭐 여기 혈탔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대요. 예. 그냥 갈증이 많이 나고 그냥 계속 이게 생각이 나고 왜
우리도 뭐 맛있는 거 한 번 꽂히면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본인도 그냥, 우유를 자기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유에 이렇게 꽂혔나?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여자가 또 나름의 그런 볼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호응을 너무 잘해주니까, 무슨 얘기마다 하면, 아유, 막 이러면서 막 호응 막 해주니까 오빠가 신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이러고 집에 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유 몰라 자 이러고 이제 잤는데 꿈에 이 오빠네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우신 분이에요. 네.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요. 뭐 약간 일본 야쿠자 닌자 섞어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포스를 가진 어이구, 예. 이런 할아버지인데 예. 얼마나 이제 성격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엄청 긴 검을 이렇게 꺼내더니 자기 목 있는데 칼을 탁 겨누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정신 안 차린 뒤진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꿈에서 깼대요. 예. 근데 그 칼이 진짜 한 몇 미터 이렇게 길어진 것처럼 자기 목 앞에 탁 왔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빠찡코의 사업이 잘 안 되려고 그러네. 이제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뭐 우유가 어떻게 됐고 뭐 이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때가 일본에서 이제 빠찡코에 좀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좀 규제가 되게 강화되던 시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럼 수익이 줄겠죠? 환전소가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이 좀 안 좋아져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시러 꿈에 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새 정신도 좀 놓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요새 맛있는 우유가 있는데 어때? 너도 한 병 먹어볼래?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야, 우유가 뭐 맛있어봤지 뭐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니, 진짜 이 생각만 나. 야, 진짜 이거는 돈 버는 것보다 일단 그 우유병이 일단 있어야 돼, 집에. 애 낳았어? 우유병을 뭐 이렇게 찾아? 아니, 이 우유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나도 한 병 줘봐. 이랬더니 기다려봐. 이제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예. 어머나, 오빠 또 전화했네. 이러면서 내가 이거 내 친구들이랑 우유를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유를 한 박스만 좀 어떻게 부탁 좀 하자. 이랬더니 아유, 오빠가 시키는 거면 내가 또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이틀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날은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00엔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0만 원이잖아요? 아니, 우유 한 병이 얼마라고 그 한 박스에 뭐 10만 원씩이나 주나. 그러니까 10,000엔씩이나 쓰나. 근데도 그 돈이 아깝고 이런 계산까지 가지도 않고 이런 얘기는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줄 때 자기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뭔 우유에 금을 탔나 나도 정신 놨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대. 알았다고. 예. 알았으니까 일단 우유부터 이제 가지고 그 우유를 여기 어디에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야 이틀만 기다려. 이틀 시간 주래. 이틀. 야 그 우유가 뭐 얼마나 잘 팔리네. 그러니까 그 미음 회사 거라고 하니까 야 그 우유 여기 널렸어. 편의점에 가도 팔고 그러니까 그 우유랑 맛이 다르다고. 이게 뭔가 지금 방판하는 애들이 파는 거랑 이게 뭔가 이게 다른 것 같다고. 그래? 궁금한데. 그래서 우유 오는 날 우리 다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제 우유가 왔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가게에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 뭐 딱 봐도 그냥 똑같은 우유병인데 가봐 이러고 이제 우유를 막 마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유 먹으면 탈나서 우유 안 먹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중에 우유를 안 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거의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그 중에 우유를 안 먹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술도 못 먹는 사람이었대요. 그럼 그 사람만 맨정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유도 먹고 술도 먹고 뭐 다 먹었는데 그 사람만 맨정신이잖아요. 근데 막 이제 술에 취해서 가라오케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이제 한창을 노는데 그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을 제가 돌비라고 할게요. 그 돌비님이 그거를 볼 때 뭔가 우유병이 그 안에 이렇게 우유가 왜 먹고 나도 이렇게 밑에 좀 남잖아요. 예. 여기 이제 불이 꺼졌는데 그게 약간 하늘색빛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뭐 어디 이렇게 조명 붙이면 흰색 옷 이렇게 왜 야광처럼 보이는 그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것처럼 저 병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보통 우유가 남아도 이렇게
조명이 어두우면 거기 우유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꼭 야광 둘른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뭐야, 예.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보면서 남은 거를 이렇게 따라봤자 솔직히 몇 방울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부으니까 그게 똑똑똑똑 떨어졌는데 그 똑똑똑똑 떨어진 게 다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본인도 그 사람도 아마 머리로 뭐 이해가 안 됐겠죠. 분명히 얘네가 먹은 게 우유고 내가 지금 쏟아놓은 게 우유병인데 그리고 이제 음악을 끄고 음악 끄니까 난리가 났겠죠. 뭐 다 취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태를 보더니 아니다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놀고 그 남은 우유병을 그 사람이 챙겨 갔었대요. 네. 본인도 이제 술이 깨고 다음날 얘기를 들을 때 들은 얘기가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게 그 안 좋은 게 일종인데 예. 지금은 그게 뭐 널리 퍼졌는지 또 변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신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신종인데 다른 뭐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더래요. 아, 섞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게 그래서 그런 색이 난다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무슨 0.001mm만 먹어도 뭐 되게 이게 중독성이 강한 였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 오빠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닌데? 이러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듯 했는데 그러면 며칠 우유를 안 먹어보자. 네 말대로면 뭔가 반응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대요. 진짜 침이 안 넘어갈 만큼 목이 마르더래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면 차라리 다행인데 알면 이게 독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괜히 자기 상태를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이거 든 걸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이 여자한테 따질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그 당시는 내가 괜히 쑤셔가지고 걔가 연락 끊어버리면 그 우유를 먹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심각한데? 예. 그래서 진짜 막 속으로는 막 열불이 터지고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거를 나눠준 거잖아요? 이거 얘는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왜냐면 값이라고 치기에도 굉장히 저렴했으니까 예. 뭘 위해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예. 그래서 얘는 만나봐야겠다. 또 전화를 이제 했더니 어머 또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뭐 그러고 이제 그 찻집에서 보자 이래서 만났는데 한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본인은 이제 승질은 나고 보니까 이제 더 열받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옆에 메고 있는 그 우유 보냉 가방밖에 눈이 안 들어오더래. 내가 그 우유가 좀 먹고 싶은데 매일 10병씩 우리 집에 넣어줘라. 그건 안 돼. 그랬대요. 왜 안 되냐? 아니 그 큰 회사에서 뭐 우유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 10병 주문해달라는데 뭐 문제 있냐 그랬더니 이게 원래 어르신을 위해서 나온 건데 우리 오빠가 잘생겨가지고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왜 어르신한테만 주는데?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빠 머리로 짠 거를 굴렸을 때 이거 재산을 노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래. 노인들은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이런 재산이나 뭐 유산 상속을 해줄 가족이 없어서 그냥 나라에 환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뭐 20대 여자가 80대 할아버지랑 그 혼인 신고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문득. 왜냐면 딱 사람이 왜 봐도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위에는 막 우유 배달 아줌마 옷에 막 생긴 거는 진짜 어디 무슨 한의에 나오는 그런 아줌마가 생겼는데 예. 신발은 프라다 신발이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프라다를 신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좀 그럼 뭐 왁구가 안 맞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대요. 다 이렇게 뭔가 이런 배달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디올 스카프를 뭐 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잘 안 맞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친한 어르신이 있다. 내가 여기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어르신인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는데 혼자 산다 이러면서 미끼를 던진 거죠, 그 여자한테. 그 노인 양반이고 돈은 많은데 그렇게 죽으면 그거 뭐 다 반짝이 들고 들어갈 건가 이제 이러면서 막 말을 흘린 거예요. 그거를 물 건가. 그러면 자기가 짱구 돌린 게 맞으니까. 그랬더니 어머 그런 분들은 또 저희 회사에서 또 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 또 진행해드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더래요.
왔어. 좀 더 와서 물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 오빠가 더 던진 거예요. 그분이 뭐 내가 알기로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뭐를 하고, 집이 몇 채고, 부동산이 어쩌고,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아줌마가 갑자기 오빠 손을 탁 잡더니 그러더래요. 그런 분을 저희 회사에서 모십니다. 이러면서. 오빠. 우리 회사에 딱이야, 그런 어르신이. 우리 회사에서 그런 어르신 돌봄 해드리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러면서 연락처를 줘봐,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먼저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근데 되게 집요하게 지금 전화해봐.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내가 오늘은 좀 그렇고 내가 내일 오전에 1등 연락을 한번 드리고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스 줬으니까 우유통 털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본인은 우유가 더 먹고 싶었으니까. 그때 그 우유를 가방째 주더래요. 보낸 가방째. 그리고 이 오빠도 나름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일단은 그 동네 자체가 집값 자체가 2, 30억 원 이상 되는 주택들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도 대충 이 사람이 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이제 우유를 들고 들어와서 먹진 않았대요. 이걸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분 의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자기가 먹었다는 걸 알면 자기도 경찰에 체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분 의뢰를 하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가 이제 칵테일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예. 일단 그거는 서류로 킵해놓고 우유랑 같이 킵을 해놓고 예. 실제로 그 어르신께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연락을 드려서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 해요. 지금 회장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냐? 알았다. 그러니까 연기를 입을 맞춰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 여자가 더 한술 위였습니다. 그 가방을 준 이유가 있었어요. 도청장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절대 그 여자 혼자서 하진 않겠죠. 예. 이 여자가 이 우유를 홍보 삼아서 나눠주는 것도 타겟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유를 주는 건 본인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기가 타겟을 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고 사람들을 만나겠죠. 네. 그리고 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뭐 이 사람의 재산, 뭐 이 사람의 뭐 현금 자산, 부동산, 가족 관계, 뭐 인맥은 얼마나 되고 친구는 얼마나 되며 뭐 자식은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다 취한 채로 계속 묻고 물어서 그 조사를 이제 끝내고 네. 정말 이제 혼자이거나 혹은 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오빠가 알아보니까 이미 그 동네에 뭐 말이 동네지 뭐 네. 솔직히 무슨 구라고 치면 그 구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산다는 남자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재산을 이미 이 여자한테 다 준 후예요. 예.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줬나? 혼인신고를 그렇게 여러 명에서 했으면 그거를 아무도 몰랐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걸 혼자서 하진 않았지만 이 약을 제조해주는 사람과 이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있느냐? 아니요. 이걸 홍보하는 여자는 이 여자 단신이에요. 또 이 오빠가 이 종이를 들고 이 회사에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홍보하는 사람한테 우유를 사 먹었는데 혹시 너네가 교육하는 게 어머나 이런 교육을 하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동네에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시킨 사람들 주소 딱딱 받아서 그냥 배달만 해주고 이 돌봄 서비스도 신청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심사와 상담을 거쳐서 그냥 파견이 나가는 거래요. 그렇게 뭐 동네에서 무슨 방판하듯이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자기네 우유는 위에 투명 그 비닐캡이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우유와는 전혀 다른 우유다. 근데 만약에 자기네 우유 병을 만약에 사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오빠가 일단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아니 감히 네가 나를 내 재산을 넘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나를 이렇게 물러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한테 계속 자기가 이제 막 중독된 것처럼 네. 자기야 막 이러면서 너가 너무 보고 싶다. 그 자기가 그 여자 자기겠어요? 이제 우유 얘기하는 거지. 난 지금 그 우유 속에서 난 지금 헤엄이 치고 싶다 막 이래들. 약간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최악이지만 여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만나자. 근데 내가 오늘 2병밖에 없다 이랬대요. 알았다. 2병만이어도 되고 2모금이어도 된다. 보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알겠다고 전화 끊었는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더래요 몸에. 나 설마 이 여자랑 오늘 자야 돼? 이제 이런 생각에 술을 진짜 양주 한 병을 진짜 원샷을 때리고 갔대요. 미쳐서라도 어떻게 뭐 이 상황을 지나가 보려고. 근데 그 여자가 큰 뭐 무슨 그런 리액션에 이런 건 없고 그냥 그 호텔 방에서 우유 2병이랑 또 무슨 종이랑 뭐 이렇게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우유 드시고 전화 주세요 이러더니 가더래요. 예. 저건 또 무슨 상황인가. 쟨 지금 나를 지금 더 꼬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내가 말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종이가 몇 장 되니까 이제 찬찬히 읽어봤대요. 그때 그 종이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난 너가 나를 아는 걸 안다. 나는 그 어디에서도 너가 무얼 하는지 볼 수 있고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우유는 서비스 그리고 하트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근데 저희가 여러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장을 봤대요. 그때 그 다음 장에 이 오빠의 재산 목록부터 쭉 이 오빠 가게에서 매출 뭐 하는 거 막 이런 게 쫙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 오빠가 한번 벙쪘대요. 또 다음 장을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 이 오빠가 한국에서 여기에 넘어온 날짜, 비행기 탄 날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뭐 한 거 이거 보면서 이제 자기가 거의 넋이 거의 빠졌는데 맨 마지막 장을 보고 자기가 그냥 마음을 접었대요. 자기가 집에서 양주를 원샷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진이 맨 마지막 장에 붙어있더래요. 예. 근데 맨 앞장에 뭐라 그랬어요? 난 너가 뭘 하는지 볼 수 있고 난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이 오빠가 집에서 출발할 때 집에서 양주 원샷했던 걸 어디선가 찍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섭겠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고 예?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오빠도 자기의 나름 인맥을 써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뭐 찾지는 못했대요. 그리고 일본은 CCTV가 많지가 않아요. 예.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사람 풀어서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거의 뭐 전국에 이제 뿌려져 있는 뭐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했던 얘기들은 들리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럼 과연 이 여자는 뭘 위해서? 돈? 근데 사람은 나이를 먹잖아요. 평생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사람들한테 시간을 몇 년씩 쏟아가며 그 사람 재산을 막 다 해도 그걸로 쓸 만큼의 그 나이가 되나? 전 솔직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돈만 많으면 뭐해? 아니 그 얼굴에 돈만 많으면 뭐가 됐든 한 사람한테 아무리 먹이고 재산을 그렇게 갈취를 한다 그래도 그걸 쓸만한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러면 왜 오빠는 타겟이 됐을까? 그냥 우유를 달라 그래서? 그 우유가 얼마나 맛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초에 오빠가 타겟이 치셨던 거 아니냐. 네. 애초에 오빠가 타겟이어서 그 여자가 그 동네에 온 거야. 오빠가 그 동네에 한 2년 좀 안 되게 살았대. 한 1년 반? 네. 이사 오고 그 정도 사는 동안 그 여자를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되게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하고 이래서 원래 이 동네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초부터 그 여자는 오빠를 타겟을 해서 이 동네를 온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뭐 그 구에 이렇게 뭐 재산을 빼돌린 남자가 많았어도 결국은 빼돌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빼먹을 게 없고 새로운 사람을 찾다가 이 오빠가 타겟이 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얘기인데 오늘 제가 말을 너무 짧게 했나요? 아니요. 너무나 지금 잘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정확한 어떤 목적이 뭔지 몰라서 더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현실 공포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왜?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배후 조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있겠죠. 그랬을까? 네. 뭘 위해서? 그냥 단지 일반적이지도 돈 때문에. 않아요. 일반적이지도 않은 행동이니까. 근데 그 네. 리은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이제 되게 대기업이라 사건 접수를 하지는 않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 여자를 찾는 그런 걸 했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보통은 인상착의를 얘기하면 좀 특이한 인상착의거든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빠글빠글한 그런 머리에 보통 그 당시는 한인타운 가야 한번 볼 것 같은 머리거든요. 일본 아줌마들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눈에 띌 만한 스타일인데 눈에도 띄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일단은 뭐 야. 그런 외모에 도대체 목적이 뭐였을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댓글로 도대체 이 여자의 목적은 정확한 게 뭐였을까라는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에 또 사시면서 이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을수록 궁금하더라고요. 예. 조커님께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방금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뭐였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